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에밀리 박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노인들이 가장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제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의사들은 나이가 들수록 걷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실제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것이 유일한 운동이라면 노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가속화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균형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중요한 유형의 움직임을 무시하면서 모든 계란을 꺾기 바구니에 넣으면 실제로 근육 손실, 관절 문제 및 심지어 낙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70세 이후에는 걷기를 조금 줄이고 5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노년기를 즐기면서 강인함과 활력, 독립성을 유지하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일상적인 걷기 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5가지 필수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는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뼈를 보호하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요점은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지만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벨을 눌러 우리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0을 입력하세요. 귀하의 의견은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걷기는 돌아다니기에 좋지만 이것이 유일한 활동이라면 70세 이후에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의 점진적인 손실을 뜻하는 의학 용어인 오피아는 나이가 들수록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큰 위협이 됩니다. 문제는 혼자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하체에 영향을 미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저항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70세 이후에는 근력 운동이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 손실을 직접적으로 방지하고 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부상과 낙상을 피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유지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식료품 봉지를 어려움 없이 들고 다닐 수 있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꽉 끼는 병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의 상태가 아직 양호하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 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깨닫지 못하더라도 근육이 점차 약해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몸이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74세의 버트 씨는 매일 걸었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때 깃털처럼 가벼웠던 상자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처음에는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단지 노화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근육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 도전하지 않으면 더 빨리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버튼은 가벼운 저항밴드, 맨몸 스쿼트, 간단한 덤벨 동작 등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루틴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주방 조리대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심지어 수프캔을 들어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핵심은 점진적인 저항, 즉 근육이 계속 작동할 수 있을 만큼만 도전하는 것이며 그 이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근력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더 오래 살고 더 나은 이동성을 가지며 심지어 뇌 건강도 향상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힘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세요. 쉽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제 힘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때입니다. 좋은 소식은 결코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 손실을 되돌리고 균형을 개선하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걷기에만 의존하여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이 점을 고려해 보세요. 근육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수의 열쇠이며 70세 이후에는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아직 시청 중이고 이러한 통찰력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첫 번째 댓글을 통해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두 가지 균형 및 안정성 운동입니다. 걷기를 하면 움직이게 되지만 항상 균형 감각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됩니다. 낙상은 노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낙상은 다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균형을 잃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적극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걷는 동안 의도치 않게 넘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낙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균형이 잘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균형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점차 감소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특정 운동의 균형인 발목과 코어에 작지만 중요한 안정화 근육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약하면 작은 실수라도 넘어질 수 있으며 회복하는 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말을 신은 채 한쪽 다리로 서 있거나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넘어질 뻔할 때까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흔들리고 조심스러워집니다. 76세 박왈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항상 활동적이었지만 어느 날 보도에서 발을 디딜 때 발이 이상한 각도로 착지하면서 갑자기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때에 참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그에게 한쪽 다리로 서기, 체중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기, 통제된 움직임 연습과 같은 간단한 균형 운동이 몇 주 안에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더 안정되고, 더 자신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점은 넘어짐을 방지하는 것 이상입니다. 더 나은 균형은 더 반응성이 뛰어난 자세와 향상된 조정을 의미하며 모든 움직임을 더 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균형을 테스트하려면 안전을 위해 계산대 근처에 서서 한 발을 땅에서 들어보세요. 최소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쉽다고 느껴진다면 이는 좋은 징조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균형의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균형을 빨리 시작할수록 균형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균형은 너무 늦을 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실천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을 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걷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균형을 우선시해야 할 때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연성 및 이동성 운동은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70세 이후에는 매우 중요한 유연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이 자연스럽게 경직되고 운동 범위가 줄어들며 한때 편안하다고 느꼈던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을 돌리는 것이 이전보다 더 빡빡해지거나 몸을 구부려 신발을 묶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면 유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독립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능력을 잃기 시작할 때까지 이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이 완전히 늘어나지 않으며 관절이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움직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70세 이후에는 불편함이나 긴장을 느끼지 않고 일상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과 이동성 운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뒷좌석에 있는 물건에 손을 뻗었을 때나 코트를 입으려고 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작은 변화가 노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무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과 결합 조직이 팽팽해지면서 유연성이 조금씩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8세의 월터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몸이 더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바닥에 있는 무엇인가를 집으려고 손을 뻗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이 무릎을 구부려야 합니다. 그의 의사는 그에게 운동성 상실은 단지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관절의 전체 운동 범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터는 부드럽게 조절되는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일상생활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더 편안함을 느꼈고 자세도 좋아졌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앉아서 10초 동안 발가락을 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동적인 스트레칭, 조절된 회전, 요가에서 영감을 받은 부드러운 움직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덜 뻣뻣하고 더 유연하다는 느낌을 넘어 통증 감소, 혈액순환 개선, 자세 개선, 낙상 위험 감소 등을 의미합니다. 유연성을 테스트하려면 다음 자세를 시도해 보세요. 똑바로 서서 천천히 머리를 가능한 한 옆으로 돌립니다. 나중에는 매끈한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빡빡한 느낌이 드시나요? 한계를 발견했다면 이는 유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지금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유연성을 향상시키면 신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젊고 유연하며 통증이 없는 느낌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가 주요 운동 형태라면 이제 유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관절을 느슨하게 유지하고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은 70세 이후에도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여전히 팔로우하고 있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래 3번의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4번째 요점, 즉 척추를 보호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운동과 자세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걷기를 하면 다리가 움직일 수 있지만 핵심 근력이나 자세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두 가지는 70세 이후에 중요해집니다. 강한 코어는 강력한 ABS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유지하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며 움직일 때 척추가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코어가 약하면 균형 문제, 허리 불편함, 걸을 때 몸이 앞으로 굽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상 및 관절 긴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 자세 강화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몸을 더 많이 구부리거나 허리가 뻣뻣해지거나 오랫동안 똑바로 서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핵심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그는 매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앞으로 굽어지고 허리가 더 빡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 척추와 관절에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져 만성경직과 불균형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골반 기울기, 선자세 재설정, 복부 크런치와 같은 부드러운 코어 활성화 운동을 자신의 루틴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자세가 좋아졌으며 심지어 호흡도 개선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어 운동에는 체육관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기, 앉은 상태에서 아랫배 운동하기, 천천히 제어되는 회전 연습과 같은 간단한 움직임은 척추 정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깊은 안정화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단순히 자세를 개선하는 것 이상입니다. 복부 근육이 내부 장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어가 튼튼하면 균형이 잘 잡히고 관절의 긴장이 줄어들며 소화가 개선됩니다. 코어 근력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등을 평평하게 하고 머리, 어깨, 엉덩이가 표면에 닿도록 벽에 기대어 서보세요. 이 자세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똑바로 서 있어야 한다고 느끼십니까?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진다면 자세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코어 강화를 빨리 시작할수록 자세와 코어 근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부상을 방지하며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걷기에만 의존한다면 실제로 몸을 똑바로 세우고 강하게 유지하는 근육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걷기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관절 보호와 충격이 적은 움직임은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운동 형태라면 특히 70세 이후에는 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닳고 관절액이 감소하며 충격 흡수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평생 동안 활동한 이후에도 무릎이 뻣뻣해지고 고관절 통증이나 발 불편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걷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걷는 것만으로는 신체에 필요한 관절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절통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관절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때 관절 경직과 불편함이 더 빨리 발생합니다. 걷기는 동일한 관절에 반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때때로 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은 70세 이후에는 걷기를 줄이고 관절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충격이 적은 움직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력이 넘치고 통증도 없이 먼 거리를 걸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관절통, 뻣뻣함 또는 지속적인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관절이 필요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7세 최레이먼드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매일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뻣뻣해지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관절에 대한 반복적인 충격을 줄이고 대신 충격이 적은 움직임을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수영을 시작했고 사이클링 운동도 하며 유연성에 집중했다. 단 몇 주 만에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관절 친화적인 운동에는 수중 운동, 사이클링, 태극권 또는 의자에서의 간단한 스트레칭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제 관절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나은 이동성, 더 적은 강성 및 더 큰 이동성을 보장합니다. 관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싶다면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무릎과 엉덩이가 부드럽게 움직일 때 어떤 느낌인지, 아니면 뻣뻣하고 아픈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세요. 불편함이 있다면 관절에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신체가 알려주는 것이므로 충격이 적은 움직임으로 전환하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성을 유지하고 모든 단계가 고통스럽지 않고 쉽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걷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관절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아픈 동작보다는 도움이 되는 동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시청 중이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래 연도에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제 몇 가지 최종 생각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5가지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걷기에만 의존한다면 70세 이후에 건강하고 통증 없는 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걷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이 필요한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량 보존, 균형 개선, 유연성 증가, 코어 강화 및 관절 스트레스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을 진정으로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해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가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체는 어떤 나이에도 개선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균형, 근력, 유연성 또는 자세를 단련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작은 변화가 움직이는 방식, 느낌,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 균형과 관절 건강은 하룻밤 사이에 감소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생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를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영역 중 가장 집중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균형, 근력 또는 이동성의 변화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배운 것 한 가지와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보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큰 동기부여와 격려를 받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훌륭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이 건강도 챙기세요.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물이 실제로 자라는 데는 물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정원에는 더 강한 뿌리, 견고한 줄기 근력 훈련, 유연한 가지 균형, 핵심 근력을 지원하는 기초 유연성, 섬세한 꽃에 대한 부드러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것은 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건강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공급하며 앞으로 수년 동안 정원에서 길고 활기찬 삶을 누릴 것입니다.
정원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이번 주에 할 작은 변화 하나를 아래 댓글 섹션에서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노화를 위한 더 많은 팁과 영감을 원하시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